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험이 언제 시험이 될지를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은 거기에 맞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언제 시험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처럼 3월 말이 된다면 뭐 지금 여러분처럼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은 뭐 이번 연도에 늦었으니까 다음 연도에 늦어져 이러면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좀 그 강의 중이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어려워질 거예요. 뭐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걸 생각하셔갖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문제집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 뭘 문제집 만들 때 옛날 문제를 좀 원래 빼요. 왜냐하면은 빼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부담스러워 할까봐. 근데 일부러 한 개도 안 뺐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되게 안 좋은, 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명의 수험생보다 한 명의 합격생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두꺼워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푸시면은 좀 너무 어렵고, 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짜시면 되냐면은,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어떻게 짜서 문제풀이를 정복할까 뭐 이런 걸로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를 좀 지키세요. 지금 뭐 제가 뭐 책에서도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책에도 적어놨는데 순서를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막 풀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차근차근 정리하는 단원별 개념으로는 지금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개념으로는, 그러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하셔야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기본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던 어떤 책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기본서로 해도 되고, 나는 기본서보다는 뭐 도식화가 되게 더 좋아. 난 도식화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이러면 도식화로 바꿔도 되고. 어쨌든 한번 볼 과목의 단원을 리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뭐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공부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도 리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로 푸는데, 뭐 여기 뭐 책 보면은 뭐 요약 정리 이런 것도 이렇게 뭐 해놨긴 했습니다만, 이 요약 정리는 별로 의미 없어요. 다 책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뭐 그냥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놓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면은 이거 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야죠. 근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지금 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게 기본 심화 문제, 뭐 기본 문제,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은 앞에 것들, 기본 문제는 좀 옛날 문제, 옛날 기출 문제들, 그리고 옛날 제가 만든 문제들 뭐 이런 게 있고, 심화 문제는 최근 문제들이에요. 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뭐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난다라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 문제를,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풀이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개념을 잡냐면, 기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문제를 푸는 거죠. 풀어 오시는데 이거를 정답은 여기서 맞추세요. 정답은 풀긴 하되 정답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풀 때 이거는 좀 바로 답이 안 들어오는데 라는 거는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충분히 뭐 조금만 보면 틀린 이유를 아는 것들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도통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표시해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은 질문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그나마 제 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게 확 넘어가 버리네? 그럼 그때 탁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본 문제는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본 문제를 여러분이 집에서 푸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지금 에너지가 없냐면은 객관식 문제의 어떤 기본적인 풀이의 에너지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주 객관식적인 문제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완전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 다시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되게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큰 스킬입니다. 예, 그래서 꼭 시간을 재서. 근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실제 시험은 한 문제당 30초 안에 풀려고 요구해요. 30초. 예,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우선 50초부터 시작을 하세요. 원래 시험 시간이 원래는 한 문제에 1분으로 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분으로 배정되어 있다 해도 1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답안지 옮겨야 되죠. 이것저것 하면은, 이 50분이라는 시간은 실제 시험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작하실 때 50초를 잡는데, 이거를, 나는 그게 중간에 이렇게 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20문제 풀 거야. 그럼 20 곱하기 50초 해갖고 딱 그때까지 풀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아니야 나는 한 번에 40문제 풀 거야. 그러면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라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냐면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풀면은 어떤 문제의 시간을 질질질 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재고 요거 40문제는 40초 곱하기 50초 안에 풀 거야 라고 한다면 무슨 스킬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냐면 모르는 거는 넘겨야 되겠구나. 항상 시험 볼 때 이거를 못 해갖고 틀리는 되게 시험 때 당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요즘엔 그게 안 하지만 제가 옛날에 공무원 강의도 좀 했었었는데 공무원 강의할 때 공무원 시험은 좀 이상한 게 어떻게 보냐면은 과목별로 교시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분이면 100분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100분 근데 한 과목에 20문제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그럼 만약에 100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5과목을 100분에 알아서 자기가 시간 배분을 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 문제에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만약에 밀린다. 그럼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아예 한 과목을 못 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데 꽤 점수가 나오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런 시험 어떤 스킬을 준비를 좀 안 해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시간 계산을 아예 전혀 못한 거예요. 근데 관세서 시험은 그나마 이렇게 과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한데 그래도 여기도 좀 위험한 게 80문제잖아요. 그걸 80분 안에 알아서 여러 조율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렇게 키워야 할 스킬이 시간 안에 풀고 모르는 걸 빨리 넘겨가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렇게 시간을 끊으면서 난 10문제 풀 거야, 20문제 풀 거야, 아니 40문제 풀 거야. 이거를 끊으면서.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가장 최대의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거 있으면 제껴야죠. 모르는 걸 질질 끌면 어떡해. 절대로 끌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 쉬운 문제를 못 푸는데 그거를 꼭 지키세요. 네, 그래서 50초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30초까지는 땡겨야 된다라는 거. 근데 처음은 당연히 안 될 텐데 나중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돼요. 실제는 얼마까지 되냐면 20초까지도 돼요. 평균 어떤 그 문제풀이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여요. 완전 단순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런 건 한 5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3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좀 길고 문장 긴 거는 한 1분 좀 배정하고 이렇게 섞어다 보면은 실제로 한 문제당 25초, 즉 25분 정도? 20분 안에 거의 다 풀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빨리 풀고 나오는 분들이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빨리 풀고 나오는 사람이 점수가 높지 시간 질질질 끈다고 해서 점수 높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관세법은 꼭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아시고 이렇게 꼭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 문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관세법만 이렇게 한다면 기본 심화까지 다 풀라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지금 내가 전부 다 들으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기본 문제만
기본 문제만 나는 풀어와야겠고 그걸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어. 그럼 풀어오세요. 당연히 풀어오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심화 문제는 다 같이 풀 거긴 한데 그래도 풀어보고 의문사항이 생기는 사람이 제 강의가 더 잘 들리겠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이거는 선택으로 개념을 잡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를 풀면서 이 시간을 지키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무슨 답안지를 보거나 뭐 참조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어떤 엄청난 나중에 시험 전에 볼 수 있는 완벽한 핵심 요약집이 없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뭐냐면은 이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고 이걸 풀었는데 그래도 틀렸어. 그럼 틀린 것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죠.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틀린 것만 보면 돼요. 그럼 그거는 완벽한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는 완벽한 어떤 요약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대충 아니야 나 이거 맞을 수 있었어.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요약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채점을 답답하시면 채점만 하시든가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수업하면서 채점을 하시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이죠. 그럼 채점. 그 다음에 이제 채점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내가 틀린 거. 이거는 알면서도 틀린 거. 이런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그래서 X와 세모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풀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처음 기본서 본 거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기본서를 본 거는 상당히 달라져요. 그 느낌 자체가.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드릴 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그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그 개념이 만약에 관세법에 대해서 정통한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출제자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열심히 내면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최고의 어떤 공부 방법이고 근데 그게 아닌 어렵게는 내고 싶은데 심오하게 모르는 출제위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랄 같은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랄 같은 문제가 지금 몇 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좀씩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출제위원에게 좀 더 왜 옛날 거를 참조하지 말고 새로운 걸 내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거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가 창조해서 낼 거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쪽은 안 내. 아예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아무 쓸데없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낼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냈을 때 딱 나오는 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걸 대비하셔야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플러스 알파반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런 걸 좀 대비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죠. 그러면은 요때 그것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거 하나만 할게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예요. 하셨던 분을 또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제일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신청서 기재사항이에요. 신청서 기재사항 그리고 뭘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이게 작년부터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무 실무에서 쓰잘데기도 없는 이런 어떤 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좀 전에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실력이 없는 놈이 들어가면은 이런 거나 잔뜩 낼 가능성. 잔뜩이라고 해봤자 두세 문제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요것만 추가적으로 제가 수업을 따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프린터로 나눠드리고.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원별로 끝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고 왔죠. 예, 그러면은 이 기본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하는데
요 전에 도식화로 잠깐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게요. 근데 도식화가 옛날 도식화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간섭법을 거친 사람들이니까 좀 뒤에 거하고 연동된 거 위주로.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이 파트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도식화는 아주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도식화를 한 번만 일깨워주고 그다음에 기본 문제 말씀드린 대로 질문만 받고 심한 문제는 거의 다 풀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는 이제 수업 시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런 계획하에 뭐 이렇게 문제풀이를 들으시면은 예, 딱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